정말 특별한 것을 발표합니다. 세계 회사의 파트너십입니다. 우선 딥마인드, 디즈니 리서치,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뉴튼이라고 부릅니다. 뉴튼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봐 블루, 잘 지내니? 새로운 물리 엔진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구나. 괜찮은데? 방금 본 것이 완전한 실시간 물리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로봇을 훈련할 방식입니다. 참고로 블루 이 친구 몸속에는 엔비디아 컴퓨터 2대가 들어있습니다. 똑똑하죠? 좋습니다. 알았어, 이봐 블루, 키노트를 마무리해야지. 발표할 게 하나 더 있거든. 지능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공장이자 AI 빌딩을 구성하는 블록인 토큰 생성기입니다. 토큰은 새로운 프론티어를 열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탄생하는 비범한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토큰은 이미지를 과학 데이터로 변환하여 외계 행성의 대기 지도를 만들고 미래의 탐험가들을 안내합니다. 원시 데이터를 통찰력으로 바꾸어 우리가 다음번에는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큰은 물리 법칙을 해독하여 우리가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하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갑니다. 토큰은 질병이 자리 잡기 전에 감지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를 배우도록 돕습니다. 토큰은 점들을 연결하여 우리가 가장 고귀한 생명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토큰은 잠재력을 풍요로 바꾸고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돕습니다. 토큰은 로봇에게 움직이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선사하고 손을 내밀어주며 삶을 손에 닿는 곳으로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함께 다음 위대한 도약을 하여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젠센 황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를 엔비디아 사옥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마법을 통해 여러분을 엔비디아 본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엔비디아 본사로 데려가고 있는 것 같군요. 어떠신가요? 이곳이 저희가 일하는 곳입니다. 정말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굉장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본도 없고 프롬프터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뤄야 할 내용이 아주 많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후원사 분들과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모든 놀라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와주셨습니다. 의료 분야도 오셨고 운송, 유통, 그리고 컴퓨터 산업의 모든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를 뵙게 되어 기쁩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TC는 지포스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은 지포스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지포스 5090을 갖고 왔습니다. 5090, 믿기 어렵겠지만 25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지포스 개발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지포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90 시리즈 블랙웰 세대입니다. 이전 모델인 4090과 비교해보면 부피는 30% 작아졌고 에너지 방출 효율은 30% 더 좋아졌으며 성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교하기조차 어렵죠.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지포스는 쿠다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쿠다는 AI를 가능하게 했고 AI는 이제 다시 돌아와 컴퓨터 그래픽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렌더링되는 모든 픽셀은 100% 경로 추적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나머지 15개 픽셀을 예측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렌더링한 픽셀 하나당 인공지능은 나머지 15개를 추론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올바르게 보일 만큼 매우 정밀하게 처리해야 하며 시간적으로도 정확해야 합니다. 즉 프레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컴퓨터 그래픽스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인공지능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AI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됐지만 AI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이미지나 소리를 인식하는 인식 AI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간 우리는 주로 생성형 AI에 집중했습니다. AI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변환하는 법을 가르쳤죠.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미지를 텍스트로, 텍스트를 비디오로, 아미노산 서열을 단백질 구조로, 화학적 속성을 분자 구조로 변환하는 등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생성형 AI는 컴퓨팅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의 검색 기반 컴퓨팅 모델에서 이제 생성형 컴퓨팅 모델로 전환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했던 거의 모든 작업은 콘텐츠를 미리 만들고 여러 버전을 저장한 다음 사용 시점에 적절한 버전을 찾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의 질문을 이해하며 요청의 의미를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과를 생성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보를 검색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를 위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대신 이제 AI가 직접 답변을 생성하는 시대입니다. 컴퓨팅을 수행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고 컴퓨팅 시스템의 모든 계층이 변화했습니다. 지난 몇 년, 특히 최근 2, 3년 동안 또 한 번의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발전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에이전틱 AI라고 부릅니다. 에이전틱 AI는 기본적으로 AI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행동하는 주체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상황 속 맥락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하게도 문제 해결 방법이나 답변 방식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AI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영상을 재생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한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이 에이전틱 AI의 핵심 기반에는 물론 매우 새로운 능력, 바로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AI 물결은 이미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는 물리적 AI, 즉 피지컬 AI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AI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속 패턴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마찰, 관성, 인과관계 같은 물리 법칙을 이해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상 영속성도 이해합니다. 눈앞에서 무언가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이 우주에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능력 같은 거죠. 이렇게 물리적 세계, 즉 3차원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AI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지컬 AI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로보틱스를 현실로 만들 열쇠입니다. 그 핵심에는 각 AI 물결과 단계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AI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험이 필요합니다. 결국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죠. 이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둘째는 인간 개입 없이 훈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사람이 계속 개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AI가 초인적인 속도로, 초실시간 속도로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규모로 학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모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훈련하는가입니다. 셋째는 어떻게 확장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찾아야 리소스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AI가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확장 법칙, 즉 스케일링 법칙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거의 전 세계가 틀렸습니다. AI 연산 요구사항, 즉 스케일링 법칙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실제로 초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와 추론의 결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연산량은 작년 이맘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좋기 100배는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러한 연산량의 폭증은 업계의 움직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것은 호퍼입니다. 호퍼는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고성능 GPU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호퍼의 출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주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CSP들의 호퍼 출하량입니다. CSP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AI 플랫폼 같은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 자료는 그 중에서도 대규모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상위 4개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상위 4개 CSP들의 호퍼 출하량을 보시면 여기에는 AI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2만 개에 가까운 스타트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엔터프라이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단지 저 4곳뿐입니다. 호퍼의 최고 판매 연도와 차세대 GPU인 블랙웰의 첫 해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호퍼의 최고 판매 연도와 블랙웰의 첫 해 비교.
이를 통해 실제로 AI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I는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더 유용해졌습니다.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챗GPT에 접속하면 점점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효과를 보며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AI 모델을 훈련하고 추론하는 데 필요한 연산량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심지어 블락겔은 이제 막 출하를 시작했음에도 AI 인프라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컴퓨팅 전반에 반영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 증가에 대한 예측이죠. CSP와 엔터프라이즈 등을 포함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는 2030년 말까지입니다. 이전에 저는 데이터 센터 구축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곧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꽤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동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그 성장의 대부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CPU 중심의 전통적인 범용 컴퓨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컴퓨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플랫폼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용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수작업 코딩 소프트웨어에서 가속기와 GPU에서 실행되는 머신 러닝 소프트웨어로 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컴퓨팅 방식은 이제 티핑 포인트를 지났으며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 변곡점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컴퓨팅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미래의 AI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는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아이디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컴퓨터에서 실행했지만 미래에는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를 위한 토큰을 생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파일 검색기가 아니라 토큰 생성기가 됐습니다. 검색 기반 컴퓨팅에서 생성 기반 컴퓨팅으로 오래된 방식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이것을 인공지능 공장, 즉 AI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AI 팩토리인 이유는 단 하나의 임무, 오직 하나의 임무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토큰들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음악이나 단어, 비디오, 연구, 심지어 화학 물질 또는 단백질로 재구성합니다. 우리는 이 토큰 값을 다양한 유형의 정보로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세계는 건설될 데이터 센터의 양뿐만 아니라 건설 방식에서도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모든 것이 가속화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AI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슬라이드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 이유는 GTC에 오랫동안 참석해오신 모든 분들이 제가 이 라이브러리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GTC의 전부입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계속 확장되어 왔죠. 소프트웨어를 그냥 가속화할 수는 없습니다. AI 프레임워크가 AI 모델 훈련을 돕는 뼈대이듯 다양한 과학 및 산업 분야의 복잡한 계산을 위해서는 그 분야에 맞는 전문적인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쿠다 플랫폼 위에 각 분야의 연산을 GPU로 엄청나게 가속하는 수많은 전문 라이브러리들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를 통칭하여 쿠다 X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특정 과학 분야의 연산을 GPU로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는 미리 만들어진 코딩 도구 모음이자 가속을 위한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 생태계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과학 계산 라이브러리인 룸파이의 속도를 코드 변경 없이 높여주는 쿠누메릭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칩 설계를 위한 컴퓨테이셔널 리소그래피 계산을 가속하는 쿨리소도 있습니다. 이는 칩 제조에 필요한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고 마치 실제 칩 공장 옆에 있는 정보 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산업의 제품 공장과 AI 팩토리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쿨리소는 TSMC, 삼성, ASML, 시놉시스, 시멘스 EDA 같은 업계 리더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제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5년 안에 모든 반도체 설계와 리소그래피 과정이 쿠다에서 처리될 겁니다. 그 외에도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션을 위한 쿠퀀텀, 구조화된 데이터 처리를 위한 QDF, 고성능 물리 시뮬레이션을 위한 워프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위한 가속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가진 파급력은 마치 과거 SQL이 단 하나의 표준으로 데이터베이스 혁명을 일으켰던 것에 버금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SQL과 같은 강력한 라이브러리들을 수없이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기술 스택은 복잡하지만 그 기반에는 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들이 실제로 유용하려면 쿠다가 널리 퍼져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쿠다는 이제 모든 클라우드, 모든 데이터 센터, 모든 컴퓨터 회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라이브러리 중 하나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놀라운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속 컴퓨팅의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쿠다가. 그리고 이 생태계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작은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To the creators, the pioneers, the builders of the future, CUDA was made for you. Since 2006, 6 million developers in over 200 countries have used CUDA and transformed computing. With over 900 CUDA-X libraries and AI models, you're accelerating science, reshaping industries, and giving machines the power to see, learn, and reason. Now, NVIDIA Blackwell is 50,000 times faster than the first CUDA GPU. These orders of magnitude gains in speed and scale are closing the gap between simulation and real-time digital twins. For you, this is still just the beginning. We can't wait to see what you do next. 엔비디아는 그 일을 하기에 완벽한 회사입니다. 세상에, 그게 우리 운명입니다. AI를 사용하여 AI를 재창조하는 것. 방금 보신 기술은 여러분이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으로 경험하시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블랙웰은 완전 생산 중이며 바로 이것이 그 실체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근본적인 설계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과제는 수직 확장, 즉 스케일업이었습니다. 단순히 서버수를 늘리는 스케일아웃만으로는 딥러닝 같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개별 시스템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스케일업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방식은 여기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강력한 스케일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는 NVLink 아키텍처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핵심은 분리입니다. 기존의 마더보드에 내장됐던 NVLink 스위치를 고성능 외부 스위치로 분리했습니다. 동시에 컴퓨팅 노드, 즉 CPU나 GPU 등은 최적화하고 전면 액체 냉각을 도입했습니다. 이 분리형 NVLink와 액체 냉각 덕분에 우리는 이 모든 강력한 컴퓨팅 노드들을 단 하나의 렉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단일 렉에서 1엑사플롭스라는 엄청난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사플롭스는 초당 100만 조번의 연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스케일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스케일업이죠. 우리의 목표는 스케일업이었고 앞서 보여드린 블랙웰 렉 시스템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칩을 만들고 싶었던 것과 같습니다. 수십 쪽의 트랜지스터를 집약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그레이스 블랙웰 NVLink 7 렉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 결과 궁극의 스케일업을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강력한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극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다고 오해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려운 컴퓨팅 문제, 바로 추론입니다. 왜 추론이 중요하고 어려울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추론은 AI 팩토리가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 그 자체이며 이 AI 팩토리의 효율성과 성능은 곧 비즈니스의 서비스 품질, 수익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AI 팩토리는 최고의 효율과 성능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 차트를 통해 추론의 어려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가로축인 X축, X축은 사용자 경험, 즉 개별 사용자가 느끼는 초당 토큰 응답 속도입니다. AI가 더 똑똑한 답을 내놓을수록 좋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사용자는 떠납니다. 빠른 응답이 중요하죠. 세로축인 Y축은 팩토리 처리량, 즉 초당 총 토큰 생성량입니다.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처리량을 높여야 하지만 처리량을 높이기 위한 일괄 처리는 개별 응답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AI 팩토리 역시 빠른 응답과 높은 처리량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균형점을 오른쪽 위로 밀어내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과 데이터 처리 속도, 그리고 충분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출발점이며 블랙웰 시스템이 그토록 강력하게 설계된 이유입니다. 실제 데모를 하나 보시죠. 보셨듯이 복잡한 추론인 R1은 무려 8,559개의 토큰을 생성하고 더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추론의 현실입니다. 그럼 블랙웰 시스템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거대한 AI 모델은 여러 GPU에 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양한 병렬 처리 기법을 정교하게 조합합니다. 최적의 조합은 워크로드에 따라 계속 바뀌죠. 또한 추론에는 프리필과 디코드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디코드 시에는 토큰 하나를 만들 때마다 모델 전체와 컨텍스트를 메모리에서 읽어야 해서 엄청난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NVLink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업 유형에 따라 프리필과 디코드의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워크로드에 맞추어 프리필과 디코드에 할당되는 GPU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동적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AI 팩토리의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엔비디아 다이나모를 발표합니다. 다이나모는 이 모든 복잡한 운영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과거 데이터 센터의 VM웨어 같은 역할이지만 AI 팩토리 환경에 최적화됐죠. 실제 이름처럼 다이나모가 AI 혁명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이나모는 오픈소스이며 퍼플렉시티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성능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비교는 동일 전력 기준입니다. 이것이 호퍼의 성능 곡선입니다. 여기에 블랙웰을 적용하고 새로운 4비트 정밀도를 더하고 NVLink 7-2로 스케일업하고 마지막으로 다이나모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 성능 곡선이 이렇게나 오른쪽으로 위로 확장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 전력 하에서 블랙웰은 호퍼보다 추론 성능이 25배 뛰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어의 법칙입니다. 이 무지개 같은 곡선은 파레토 최적선입니다. 각 지점마다 최적의 컴퓨터 구성 방식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유연한 아키텍처와 다이나모 같은 OS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테스트 결과이고 더 현실적인 추론 모델에서는 블랙웰이 호퍼보다 무려 40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40배! 제가 전에 말했죠. 블랙웰이 나오면 호퍼는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갈 거라고요.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워크로드가 극심할 때는 AI 팩토리에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00메가와트 AI 팩토리를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호퍼로는 45,000개의 다이, 1,400개의 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블랙웰로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더 많이 살수록 더 많이 법니다. 이제 AI 팩토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AI 팩토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거대한 시스템이니까요. 이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데이터 센터를 짓기 전에 먼저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 위에 AI 팩토리의 가상 복제본을 만드는 것이죠. 저희는 옴니버스 기반의 AI 팩토리, 디지털 트윈 청사진을 사용해 실제 건설 전에 모든 것을 가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합니다. 최신 DGX 슈퍼파츠 배치부터 전력 및 냉각 시스템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구성까지 모든 과정을 가상 환경에서 미리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 팀은 협업하며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총 소유 비용과 전력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실제 구축 오류를 줄이고 미래 업그레이드까지 대비하는 미래 경쟁력을 보장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식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둘러야겠어요. 먼저 저희의 로드맵입니다.
저희는 매년 새로운 혁신을 선보이는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블랙웰은 현재 완전 생산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성능이 더욱 향상된 블랙웰 울트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다음 세대 아키텍처 루빈을 선보입니다. 루빈은 암흑물질을 발견한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이름을 땄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손주분들도 와주셨습니다. 박수 좀 주시죠. 루빈은 새로운 CPU, 새로운 GPU, 차세대 메모리인 HBM4, 그리고 훨씬 강력해진 NVLink 등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대 도약입니다. 그 다음 해 2027년 하반기에는 루빈 울트라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극한의 스케일업을 보여줄 것입니다. 렉 하나당 15 exaflops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블랙웰 렉의 15배 성능입니다. 이 로드맵을 통해 저희는 호퍼 대비 900배의 스케일업 플롭스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성능당 비용은 급격히 낮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매년 약속하는 혁신의 속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스케일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개의 GPU로 확장하려면 규모 확장, 즉 스케일 아웃을 위한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스케일 아웃 솔루션은 인피니밴드와 스펙트럼 X 이더넷입니다. 스펙트럼 X는 이더넷의 성능을 크게 높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시스코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십만 개 이상의 GPU를 연결해야 하는 시대가 오면서 기존 네트워크 방식은 전력 소모라는 큰 벽에 부딪힙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네트워크 연결 자체에만 너무 많은 전력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새로운 광학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핵심은 광학 부품을 스위치 칩과 바로 결합해서 전력 소모가 큰 외부 부품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방식보다 훨씬 작고 전력 효율이 뛰어난 새로운 광학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저희는 하나의 스위치에서 500개가 넘는 광포트를 직접 연결하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초고밀도, 초고대역폭 스위치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혁신적인 네트워킹 기술은 수십 메가와트의 전력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절약된 전력만으로도 수백 개의 루빈 울트라 렉을 더 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만, 수백만 GPU 시대를 여는 기술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AI를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에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AI를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AI와 머신러닝은 전체 컴퓨팅 스택을 재창조했습니다. 프로세서,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방식까지 모두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대신 미래는 퍼플렉시티 같은 AI에게 그냥 질문하고 답을 얻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 엔터프라이즈 IT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AI 에이전트. 이것이 우리의 디지털 동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지식 노동자 옆에서 일할 100억 명의 디지털 동료. 미래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AI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미래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AI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엔비디아 엔지니어는 올해 말까지 100% 그렇게 될 것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어디에나 있을 것이고 기업이 AI를 진행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DGX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DGX 스파크입니다. 놀라실 겁니다. 20개의 CPU 코어, GPU 메모리는 128GB, 그리고 성능은 1 페타플롭스입니다. 이것은 마치 원래 DGX1에 핌 입자를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장비입니다.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개발 플랫폼이죠. 그래서 오늘 GTC 참석자 여러분께 첫 DGX 스파크를 예약할 기회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없었던 또 다른 새로운 컴퓨터입니다. 새로운 개인용 컴퓨터, 새로운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그레이스 블랙웰 기반의 액체 냉각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PC가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20 페타플롭스의 성능, 72개의 CPU 코어, HBM 메모리, 그리고 여러분의 GeForce를 위한 PCI 익스프레스 슬롯도 있죠. 이것은 DGX 스테이션이라고 불립니다. DGX 스파크와 DGX 스테이션은 모든 주요 파트너사인 HP, 델, 레노버, 에이서스 등을 통해 전 세계 데이터 과학자와 연구원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컴퓨터입니다. 저희는 이제 작은 것부터 슈퍼컴퓨터까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완전한 컴퓨터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머지 컴퓨팅 스택도 혁신하고 있습니다. 컴퓨팅의 세 가지 기둥은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는 완전히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단순 검색 기반이 아닌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검색하는 semantic 스토리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토리지 시스템은 정보를 임베딩해야 합니다. 임베딩이란 데이터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론적 벡터, 즉 숫자 표현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AI에게 그냥 대화하듯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모든 엔터프라이즈가 이런 스토리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전체 스토리지 산업 등과 협력하여 사상 최초로 GPU 가속 스토리지 스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이클 델이 보내준 이 슬라이드처럼 델은 전체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AI 인프라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모든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AI 모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나은 모델을 만들었고 어떤 회사든 엔터프라이즈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완전히 오픈소스이며 우리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NIMS라고 부릅니다. NIMS는 사전 구축된 컨테이너로 AI 모델을 어떤 시스템에서든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NIMS를 다운로드해서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습니다. DGX Spark, DGX Station, 어떤 OEM 서버, 어떤 클라우드에서든지요. 여러분의 에이전틱 AI 프레임워크에서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Accenture, Amdocs, AT&T, BlackRock, Cadence, Capital One, Deloitte, EY, 나스닥, SAP, ServiceNow 등 수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AI 프레임워크에 엔비디아 모델, NIMS 라이브러리를 통합하여 AI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았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로보틱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처럼 GPU 클라우드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우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트워킹 분야의 세계적 리더인 시스코, 엔비디아, 세계 최대 통신 회사인 T-모바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파트너인 캐르베로스가 미국 내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풀 스택, 즉 필요한 모든 기술 요소를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엣지를 위한 두 번째 스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이 현재 스택은 AI를 바로 엣지에 도입할 것입니다. 매년 세계 자본 투자 중 1천억 달러가 무선 네트워크와 모든 데이터 센터 구축과 투자에 투입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분야는 앞으로 AI가 주입된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AI를 탑재한 가속 컴퓨팅은 라디오 신호와 대규모 미모를 변화하는 환경과 트래픽 조건에 훨씬 더 잘 적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강화 학습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모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기 환경에 적응하고 신호를 최적화하는 거대한 무선 로봇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겁니다. AI가 통신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 전화를 걸 때는 몇 마디만 하면 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그곳 상황이 어떤지 알기 때문이죠. 대화는 어제부터 이어지고 아내는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종종 몇 마디 말만으로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바로 컨텍스트, 즉 맥락과 인간의 선험적 지식 덕분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AI와 결합시키면 통신을 혁신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엣지에서도 동일한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자, AI는 정말이지 모든 산업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는 AI가 가장 먼저 가능성의 불꽃을 터뜨린 곳 중 하나였죠. 우리 엔비디아는 오랫동안 컴퓨팅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즉 컴퓨터 비전을 연마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컴퓨터 비전 분야에 딥러닝 혁명을 일으킨 역사적인 돌파구 알렉스 넷을 마주한 순간 마치 오랫동안 길을 밝혀줄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이 나아갈 길,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엄청난 미래가 드러났죠. 그 강렬한 비전에 이끌려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미지의 바다에 정말 모든 것을 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가 사용하는 기술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 GPU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경우는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죠. 웨이모와 웨이브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엔비디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자동차 안에서만 저희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저희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우리는 자동차 산업 파트너가 원하는 방식이 무엇이든 그에 맞춰 협력합니다. 자, 보십시오.
엔비디아는 다음 세 가지 컴퓨터를 모두 만듭니다. 첫째, 트레이닝 컴퓨터. 둘째, 시뮬레이션 컴퓨터. 그리고 셋째, 로보틱스 컴퓨터. 즉,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간 컴퓨터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스택, 모델, 그리고 알고리즘은 제가 다른 분야에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발표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GM이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 플릿, 즉 대규모 자율주행차 군단 구축에 바로 저희 엔비디아를 핵심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고 저희는 GM과 함께 자동차 제조, 엔터프라이즈 AI, 그리고 차량 내 AI 시스템이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AI 혁신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GM과 함께 AI를 구축할 이 기회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영역 모두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제조를 위한 AI, 기업용 AI, 그리고 자동차 내부 AI입니다. 이 모든 게 GM 자체 AI 인프라 구축과 AI 역량 강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트너십에 대해 거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적 성과만큼이나 아주 깊이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 자동차 안전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이를 할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저희 자율주행 안전 개발 철학이자 기술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단계부터 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리고 개발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 계층을 아우르는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실제 주행 환경 조건에서의 다양성 보장부터 시스템 작동 방식의 투명성과 그 설명 가능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안전 철학들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모든 부분에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모든 코드 라인에 대해 안전 평가를 완료한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무려 700만 줄의 코드가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그 방대한 코드를 다 검증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알고리즘은 제3자 기관의 엄격한 안전 평가를 거칩니다. 그들은 코드 한 줄 한 줄을 샅샅이 검토하여 우리 시스템이 다양성과 투명성,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체크하죠. 엔비디아는 또한 안전 관련 기술로 100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번 GTC 기간 동안 꼭 시간을 내셔서 할로스 워크숍에 참석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미래의 자동차가 어떻게 자율적이면서도 동시에 안전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정교하게 결합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좀처럼 조명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할로스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웨이모 로봇 택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 훈련,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중 일부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마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인공지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보시죠. 엔비디아는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를 통해 AV, 즉 자율주행차를 위한 AI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코스모스의 예측 및 추론 기능은 AI가 시스템 설계의 핵심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원하며 덕분에 모델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시뮬레이션 속에서 실제처럼 훈련하며 필요한 데이터를 가상으로 생성하는 등의 새로운 개발 방법론을 통해 센서 입력부터 차량 제어까지 시스템 전체를 한 번에 훈련하는 게 가능합니다. 첫째는 모델 중류입니다. 이 방식은 코스모스의 예측 및 추론 능력을 활용해 훈련된 교사 모델이 가진 노하우, 즉 주행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모델을 정책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교사 모델은 똑똑하지만 규모가 커서 실제 차량에서 쓰기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모델의 지식을 더 작고 빠른 학생 모델에게 가르치듯 전달합니다. 이렇게 핵심만 배운 학생 모델이 바로 차량에 탑재되어 실제 주행 상황 속 추론을 맡게 됩니다. 교사 모델은 최적의 궤적을 시연하고 학생 모델은 반복 학습을 통해 교사 모델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달성할 때까지 학습합니다. 증류 과정은 학생 모델에게 기본적인 주행 능력을 빠르게 심어주지만 복잡한 시나리오에는 추가적인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폐쇄 루프 훈련으로 정책 모델의 미세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폐쇄 루프란 모델의 판단, 즉 주행 경로가 다시 시뮬레이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또다시 모델의 다음 입력으로 이어지는 실제 주행과 유사한 상호작용 훈련 방식입니다. 실제 주행에서 기록된 로그 데이터는 옴니버스의 신경 재구성 기술을 통해 실제처럼 생생한 3D 장면으로 변환돼 물리 법칙이 적용된 시뮬레이션 속에서 폐쇄 루프 주행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의 다양한 변형을 만들어
모델의 궤적 생성, 즉 경로 계획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런 다음 코스모스 행동 평가기는 생성된 주행 행동의 점수를 매겨 모델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시나리오와 그 평가 결과는 8세 루프 훈련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셋이 되어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환경에서도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주행 경로를 찾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합성 데이터 생성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자율주행차의 적응성을 높여줍니다. 로그 데이터로부터 옴니버스는 지도와 이미지를 융합하여 상세한 4D 주행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세계의 디지털 트윈을 생성합니다. 여기에는 이미지 안에 각 픽셀이 무엇인지 식별하여 코스모스가 환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기술도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코스모스는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훈련 데이터를 확장하고 시뮬레이션과 실제 주행 성능 간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는 자율주행차가 지능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하고 운전하여 더 안전한 모빌리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 일을 하기에 완벽한 회사입니다. 세상에,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AI를 사용해서 AI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 기술은 여러분이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통해 경험하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로보틱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자, 로봇의 세상이 왔습니다. 로봇은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디지털 정보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10년 말까지 이 세계는 최소 5천만 명의 노동자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쉽사리 그들에게 연봉 7천만 원을 줄 용의가 있지만요. 아마 우리는 로봇에게 연간 5만 달러를 지불하고 일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너무나 큰 산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로봇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프라는 로봇화 될 겁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는 이미 로봇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범용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전환됩니다. 물리적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분야 속 모든 종류의 로봇을 구현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세대의 컴퓨터는 로봇 AI 시뮬레이션, 훈련, 테스트 및 실제 경험의 연속적인 루프를 가능하게 합니다. 로봇 훈련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규모의 데이터는 상식과 추론 능력을 제공하지만 로봇은 행동 및 제어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는 획득 비용이 비쌉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및 코스모스 기반의 청사진을 통해 개발자는 로봇 정책 훈련을 위한 방대한 양의 다양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옴니버스에서 개발자는 실제 센서나 시연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그런 다음 옴니버스를 사용하여 코스모스를 조건화하여 원본 데이터를 대량의 사실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로 증폭시킵니다. 개발자는 아이작 랩을 사용하여 증강된 데이터셋으로 로봇 정책을 사후 훈련하고 모방학습이나 강화학습 AI 피드백을 통해 로봇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합니다. 실험실 내부의 연습은 실제 세계와 다릅니다. 새로운 정책은 현장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개발자는 옴니버스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인더 루프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실제 환경 역학, 도메인 무작위화, 물리 피드백 및 고충실도 센서 시뮬레이션을 갖춘 디지털 트윈에서 정책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실제 운영에는 여러 로봇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메가 및 옴니버스 청사진을 사용하면 개발자는 사후 훈련된 정책 플릿을 대규모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폭스콘은 가상의 엔비디아 블랙웰 생산시설에서 이기종 로봇을 테스트합니다. 로봇 두뇌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행동 결과를 인식한 다음 그 다음 행동을 계획합니다. 메가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많은 로봇 정책을 테스트하여 로봇이 공간 추론, 내비게이션, 이동성 또는 민첩성을 위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시뮬레이션에서 탄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엔비디아 아이작 그루트 N1을 소개합니다. 그루트 N1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합성 데이터 생성 및 시뮬레이션 학습의 기반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루트 N1은 인간인지 처리 원리에서 영감을 받은 빠르고 느린 사고를 위한 이중 시스템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합니다. 느린 사고 시스템을 통해 로봇은 환경과 지침을 인식하고 추론하며 올바른 행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빠른 사고 시스템은 계획을 정확하고 연속적인 로봇 행동으로 변환합니다. 그루트 N1의 일반화 능력 덕분에 로봇은 일반적인 물체를 쉽게 조작하고 여러 단계의 시퀀스를 협업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합성 데이터 생성 및 로봇 학습 파이프라인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자는 전 세계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구현 및 작업에 걸쳐 그루트 N1을 사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의 개발자들은 엔비디아의 세 가지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세대 AI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 핵심에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과제가 있습니다. AI 스케일링의 세 가지 과제인 데이터, 훈련, 스케일링 법칙,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로보틱스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로보틱스에서 우리는 옴니버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피지컬 AI를 위한 우리 운영 체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기에 두 가지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코스모스입니다. 옴니버스를 사용하여 코스모스를 조건화하고 코스모스를 사용해서 무한한 수의 환경을 생성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체계적으로 무한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보틱스에서 검증 가능한 보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물리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세한 물체 상호작용, 촉각 피드백, 미세 운동 제어를 훈련할 수 있고 GPU로 가속되며 잘 통합되는 물리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것을 발표합니다. 세 개 회사의 파트너십입니다. 우선 딥마인드, 디즈니 리서치,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뉴튼이라고 부릅니다. 뉴튼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봐 블루, 잘 지내니? 새로운 물리 엔진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구나. 괜찮은데? 방금 본 것이 완전한 실시간 물리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로봇을 훈련할 방식입니다. 참고로 블루 이 친구 몸속에는 엔비디아 컴퓨터 2대가 들어있습니다. 똑똑하죠? 좋습니다. 알았어 이봐 블루, 키노트를 마무리해야지. 발표할 게 하나 더 있거든. 잠시 스탑. 좋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 로보틱스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루트 N1이 오픈소스화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GTC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블랙벨은 완전 생산 중입니다. AI 추론 성능에서 호퍼 대비 40배 향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AI 팩토리의 경제성을 혁신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AI 인프라를 계획할 수 있도록 연간 단위의 혁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로봇을 위한 세 가지 핵심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쿠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재생해주세요. 이 비디오를 가능토록 한 모든 파트너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만드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GTC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봐 블루, 집에 가자. 잘했어. 착한데? 착하기는